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소자본을 활용한 여성 창업에 대한 부분이 주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커머스 채널 안에서 소자본으로 뭐 네이버나 쿠팡이나 해외 채널, 뭐 이베이나 아마존, 쇼피 이런 다양한 이커머스를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보여드릴 거고, 사실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실습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뭐 프로세스 알려는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적인 부분들은 아마 뭐 따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회원 가입하는 방법, 상품 등록 뭐 이런 부분들이나 매뉴얼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 나중에 그런 관련된 부분 들으시고,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창업했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자본으로 어떻게 창업을 이커머스 내에서 진행을 했고 지금 어떻게 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이커머스 채널을 활용한 이제 전략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저는 창업을 해서 제 개인 브랜드를 2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렌지랩이라고 하는 법인 설립할 때 저도 이제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창업한 지가 한 9년 되는 것 같아요. 9년 됐고, 그리고 저는 원래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창업을 결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브랜드 런칭을 하고 그다음에 1인 기업으로 계속 거의 6년 정도 1인 기업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다시 팀빌딩해서 지금은 이제 오렌지랩이라는 법인 설립할 때 공동 창업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 화면 잘 보이실까요? 좀 어둡지 않으세요? 잘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죠? 혹시 밝게 조금. 원래 이런 이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창업을 사실 결심할 때 아마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할 텐데,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저는 삼성생명에 근무했어요. 저는 이제 본사에서 마지막 근무지가 본사에서 이제 현장에서 안 되는 심사건들이나 전문 심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사에 올리면은 이제 그걸 보고, 보통은 제가 했던 심사는 거의 이제 정말 중증 관련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관련된 이제 그런 심혈관 질환 같은 좀 중증 관련된 이제 진단서 보고, 혹시 진단서에 뭐 저희 수술했던 기법이나 이런 게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다시 막 잘못되면 또 이제 현장 심사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 본사에서 이제 마지막 전문 심사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할 때는 사실 저는 만족도 높았습니다. 근무 환경도 괜찮았고 연봉도 높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괜찮았는데, 퇴사를 결정했던 이유가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휴직 1년 쓰고 복직했을 때, 그때 이제 1년 딱 쓰고 저희 애를 이제 데리고 본사 삼성 본관이 이제 시청 옆에 서울에 있던 이제 공간이었는데, 아침에 7시 반에 유모차에 태워서 같이 출근을 하고 옆에 삼성을 보내고 퇴근을 8시 반에 하면은, 그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문 닫아요, 어린이집에. 그럼 데리고 또 사무실 같이 일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한 7개월 정도 했을 때 마지막에 좀 애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이렇게 할 수 없겠다 싶기도 하는데, 주위 선배들은 지금은 사오면 나중에 이제 엄마 안 찾는다, 참아라 하는데, 저는 좀 그러지 못해가지고 퇴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력이 끊기기 두려웠어요. 그래서 경력이 끊기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뭔가 봤는데, 새로운 직장에 조금 출퇴근이 자유로운 직장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구직제는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애를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일이 창업밖에 없었고, 그리고 창업 중에서도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게, 그 공방이나 좀 이렇게 문을 오프라인밖에 창업이 없는 줄 알고 그런 걸 해보려고 이제 가죽 공예도 배우려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공방도 알아보기도 했었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미술 글이나 이런 쪽을 약간 좀 손자주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거를 하려고 좀 몇 개월, 거의 1년 정도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랑 직업으로 돈 버는 거랑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이제 그만두고, 오히려 창업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야지 오히려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해도 효율이 나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접고 오히려 온라인 창업을 해보자라고 결심했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네이버 쿠팡에 중국의 도매 사이트에서 대량 긁어 와가지고 무료 등 그런 게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 당연히 제품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아이템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찾아서 만들어서 처음 네이버에 등록하고 판매하고 확장하고
확장하고 이런 루트로 처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아이템은 이제 피아르드라고 하는 제가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 브랜드는 사실 이제 뷰티 헬스케어 브랜드라고 정하자라고 하고 1인 기업이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주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 때는 창업 동아리랑 발명 대회라든지 이런 공모전을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때 진행했던 창업 동아리 친구들은 창업을 다 했었고, 그리고 좀 많이 도움받기 해서 1인 기업으로 창업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우선은 이제 퇴직금을 다 창업 자금에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최소 비용으로 창업을 하는 게 뭐가 있냐 봤는데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이클로 제 아이템 다 고도화시키고 저희 오렌지랩 아이템들 다 고도화시키고 해외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긴 하는데 그냥 결론은 하나예요. 최소 비용으로 창업을 할 때 돈을 많이 쓰지 말고 최소 비용으로 이 아이템이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고도화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의 고객들이 구매하게 만드는 프로세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창업 자금이 전 2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200 중에서도 150만 원은 사실 저는 네이버 검색을 자주 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한 달에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검색을 많이 하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때 전자파 차단하는 제품들이 많이 검색하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불임이나 난임에 치료할 때 전자파가 위험하다 이런 논문이 있어서 150만 원을 전자파 차단할 수 있는 의류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도 받고 진행했는데 마지막에 양산하려고 했더니 그 원단 자체가 이제 은으로 꼬아진 원단이니까 옷으로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포기하고 남은 50만 원으로 창업한 게 피아르드입니다. 사실 제 다이어트 밴드는 50만 원으로 처음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팔뚝살 밴드인데 저는 제품을 오히려 이제 뭐 알리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 등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조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 이 아이템은 50만 원으로 이제 경쟁사 아이템을 사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테스트해보고 거기보다 경쟁 우위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간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가지고 오든 또는 해외에서 가지고 오든 간에 또는 국내에 이미 경쟁자가 팔고 있든 간에 내가 경쟁자보다 더 좋은 점이 있어야지 우리의 고객들은 고릅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점 뭐를 정할까라고 했을 때 경쟁사들은 다 팔뚝만 감싸는 디자인인데 저는 어깨까지 감싸가지고 림프가 겨드랑이에 있다. 그래서 림프를 발열시켜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와서 림프젤 밴드라고 하는 우위점을 가지고 첫 아이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복부 밴드, 허벅지 밴드, V라인 밴드, 종아리 밴드 패키지까지 만들어서 전신 패키지까지 제가 1인 기업으로 3년에 걸쳐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완료한 다음에 더 이상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위가 없어요. 없고 그리고 1인 기업이니까 또 직원을 고용해서 좀 더 키워야 되나라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의 확장성을 많이 보는데 제 아이템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단어 확장성이 5,0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직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도 했었고 그때 제가 사실 얼굴 V라인 마사지 기계까지 만들었어요.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은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애가 3학년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는 그 30분을 못 있어가지고 꼭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아이템이 양말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이거는 와디즈라고 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국내에 공장이 있어요. 인천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 찾아가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잘만 상세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마케팅이 좀 어렵다. 대신 제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발냄새가 나지 않는 특허 등록 원단이기 때문에 공장 가서 이 원단으로 제 양말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 브랜드 입혀가지고 최소 수량 컬러당 60장씩 사면은 사실 금액이 많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이거는 매입해가지고 제 리브랜딩해서 네이버 등록하고 반응 보고 지금 해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저는 이제 이베이 파워셀러 탑셀러로 해외 판매까지 확장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5학년쯤 되니까 엄마를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6학년 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집에 빨리 오는 걸 이제 싫어해요. 그래서 6학년쯤 됐을 때 이제 오히려 이제 오렌지 랩이라고
랩이라고 하는 그때 오렌지 마케팅 랩이었습니다. 그때 창업을 새로 이제 우리가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팀빌딩을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 브랜드는 제가 거의 6년 정도 진행을 하고 지금도 제 개인 사업자는 있고 제 개인 브랜드는 다른 분한테 넘겨드리고 지금 하고 있긴 하는데 지금은 저희 오렌지랩 아이템 집중하고 있고 저희 아이템들은 이제 저는 4년 정도 됐어요. 오렌지랩 법인 설립한 지는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머스 기반 회사이고 저희 아이템들은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제 그 자사몰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점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해서 저희가 오렌지 그룹사에서 투자 받아서 지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열사 관계사로 창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바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 저희 브랜드 아이템도 있고 온라인 총판도 있고 아마 우리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품을 내가 직접 제조해야 되나 또는 국내에 있는 공장에 가가지고 내 아이템으로 다시 이제 뭐 OEM, ODM 해야 되나 또는 아니면은 이제 그 구매 대행 해가지고 내가 다시 뭐 100개, 10,000개 등록 네이버 해가지고 자동 소개되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하실 텐데 저도 다양한 부분으로 다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결국은 마지막 핵심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행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저희 브랜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국내 공장 있는 제품도 있기도 하고 또는 이미 잘하고 있는 국내 이제 그 기업들 뭐 저희도 컨설팅 많이 하는데 마케팅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공동 브랜드로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온라인 독점 총판 계약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해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자사 저희 브랜드로 하고 있긴 하는데 전기장판이라든지 매트리스라든지 침구 브랜드 런칭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필터 샤워기도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필터 샤워기도 이번에 또 추가 브랜드 해가지고 2개 브랜드 필터 샤워기 판매하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캠핑용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있고 10월 달에는 이제 밀폐 주막용품까지 지금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다양한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아이템들을 고도화하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이 마지막에 가장 넘기 어려운 산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 저도 컨설팅을 많이 할 때 특히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 제품 있는 분들 등등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은 다들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들이 특히 저는 과정을 많이 운영을 하는데 제가 하는 네이버 쿠팡 과정이나 뭐 이베이 과정에 오신 분들 다 하시는 말씀들이 제품을 등록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네이버 스마트 등록하는 거 쉽고 다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제품을 등록할지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제품 선택을 한 다음에 막상 등록했는데 그 다음 어려워하시는 게 내 스마트스토어나 내 쿠팡이나 내 해외 채널에 방문자가 없어요. 방문자가 있더라도 결국 구매하지 않고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은 요즘 잘하시니까 인스타그램에 내가 내 계정에다가 올려가지고 네이버 스스에다가 이제 링크 걸어서 내 인스타에다가 홍보했는데 밑에 홍보하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10만 원 넣어서 진행했는데 그때만 인스타그램 통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뭐 200명 들어왔는데 한 번도 구매 안 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다 결국은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 많이 막히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 항상 처음부터 아이템 런칭할 때부터 우리 아이템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 안에 있는 아이템인가 그리고 마케팅을 하더라도 비용을 많이 안 써도 가능한 아이템인지를 먼저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커머스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 사실은 더 이제 실패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쉽게 제가 했던 사례들 제 아이템 4개 브랜드를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커머스 안에서도 마케팅을 처음부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이렇게 진행했고 린스타트업이라는 사이클이 그냥 어렵지 않고 MVP가 그냥 최소 비용입니다. 5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전 했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 아이템을 전 처음에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어서 10개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했어요. 스마트스토어가 무료이기도 했었고 홈페이지 만드는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자사물로 가지 않고 최소 비용으로 창업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린스타트업은 무조건 최소 비용, 최소 기능만 할 수 있는 아이템 만들어서 우선은 시장에 올려본 다음에 이 데이터가 핵심인데 네이버 스마트 등록한 다음에 통계 데이터에 내 스토어의 방문자들이 이제 어떠한 단어탕에 들어왔는지 또는 들어온 사람들이 인스타로 들어왔는지 블로그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로 분석한 다음에 피벗하고 피벗은 고도화합니다. 고도화한 다음에 또 다시 최소 비용으로 아이템을 약간 바꿔서 또 데이터 보고 이런 과정을 전 5바퀴를 돌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밴드까지 다 전신 패키지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온라인 커머스는 창업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관점에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고객 입장에서 보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창업을 국내에서 하실 거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는 검색량을 보셔야 되시는 거고, 내가 해외를 가겠다, 내가 아마존 가겠다, 이베이 가겠다, 쇼피 가겠다 그런 경우에는 구글에 대한 검색량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관점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고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업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내가 온라인 창업해야지라고 하시면은 이 가설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런 제품을 제공했을 때 그들이 굳이 돈을 내고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이 가설조차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저는 국내는 네이버의 검색 광고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보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제품 판매하는 경우에도 키워드를 보고 있지만 기업에서 영업하거나 또는 정부기관 영업할 때에도 네이버 광고에 대한 키워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운 가설은 이거입니다. 처음 세운 가설은 다이어트,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사실 금융권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 관련 아이템을 제가 전문 분야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오로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을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보니까 다이어트라고 하는 검색량은 늘 잘 나와요. 특히 여름에는 한 달에 네이버에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검색합니다. 이 단어를 검색하는 이유는 무료예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은 사업자가 없더라도 회원 가입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검색량은 챗GPT도 모릅니다. 챗GPT에 물어보면 안 되세요. 왜냐면 챗GPT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검색할 때 특히 많은 대표님들이 블로그 글 쓸 때 GPT야 글 써줘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블로그 상위 노출도 키워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챗GPT는 네이버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못 긁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무료로 대표 키워드를 막 골라가지고 그거를 GPT한테 소스를 줘야지 그 다음 GPT가 씁니다. 그래서 GPT는 구글 기반으로 구글의 키워드는 끌어올 수 있어 네이버는 못 끌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GPT 의존하지 마시고 원데이터인 네이버를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 다이어트를 한 달에 20만 명 검색 키워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친절하게 연관 검색어를 보여줘요. 연관을 보니까 팔뚝살 빼는 법이라는 단어가 5천 명 검색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연관으로 네이버에 팔뚝살 다이어트, 팔뚝 다이어트 이런 검색을 하길래 저는 이제 팔뚝살 다이어트 부위를 한번 나눠보자 시장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또 연관 검색어에 또 네이버가 친절하게 다이어트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압박 밴드를 검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자라 해가지고 첫 아이템을 이제 가설을 세울 때 다이어트에 관심인 여성들이 제가 팔뚝살 다이어트 압박 밴드를 만들면은 구입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정할 때부터 오로지 네이버 키워드 검색해서 잡은 아이템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만 원으로 아이템 10개 만들었습니다. 10개 만들어서 일단은 소비자 노출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가입 무료로에 등록해보고 그 다음 반응 보고 구조화 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가설을 세울 때부터 다이어트 시장 안에서도 20만 명 넘는 키워드 안에서 팔뚝살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5천 명이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압박밴드가 5천 명. 그래서 저는 이제 1인 기업이니까 검색량을 5천에서 1만 건 사이로 나오는 검색량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뚝살 다이어트 밴드라는 아이템을 정한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그때 저희 애가 사실 분리불안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엄마랑 떨어지는 게 되게 어려워해서 이제 겨우 1년 동안은 정말 어린이집 아마 데리고 있다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진행했었는데 그때 딱 3시간만 있어요. 12시 반만 되면은 이제 엄마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낮잠도 안 자, 밥도 안 먹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딱 3시간만 이제 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이때 어린이집 보내고 바로 이제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원단을 뭐를 써야 될지 부지에 뭐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하루에 3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2달 정도를 다이어트 밴드 만드는 데만 시간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단 사가지고 집에서 막 가위로 자르고 실로 꿰매가지고 만든 다음에 일단은 3개를 만들었어요. 저는 3개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피부관리샵에 이제 주위 지인분들 통해 영업하고 해가지고 지금 국내 2개의 2위 정도 하는 약선명과 다음 프랜차이즈 업체 부원장을 알게 돼서 그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보통 관리샵에서는 다이어트 할 때 뜨거운 스톤 다이어트를 해요. 이제 스톤하는 이유가 림프절에 땀 배출을 시킨 다음에
다음에 노폐물 배출시키는 다이어트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팔뚝살은 스톤하지 말고 제 다이어트 밴드 해보라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잘 하기로 해서 거기에 이제 3개를 주고 이제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효과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림프절 다이어트 밴드가 우위쯤 가져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피부관리샵이랑 같이 이제 원장님이랑 아이템 조금 더 고도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실로 깨맨 아이템으로 장착했기 때문에 이거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미 전자파 차단하는 이제 의류 만들고 할 때 양산 단가에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제품 만드는 공장 가면은 일단은 비싸게 부릅니다.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아이템 제 판매가가 17,900원인데 막 10만 원 달라는 것도 있고 뭐 5만 원도 있고 막 합니다. 그래서 시제품 만드는 게 중요한 결국 나중에 양산을 하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거의 공장을 한 50군데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주도 가고 서울 동대문 시장을 다 가보고 남양주도 가고 인천에도 왔었고 그리고 성남에서는 이제 MCM 가방 만들어주는 이제 하청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려가지고 일단은 양쪽에 공인비를 7,500원 해달라 한 다음에 등록하고 나중에는 더 많이 주문하겠다라고 사정 해가지고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미신 그냥 테두리만 박으면 끝나는 부분인데 그거를 되게 이제 시제품 공장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10개만 일단 박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는 무료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마네킹 빌려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했는데 이게 사실 4차 MVP예요. 제가 여러 차례 고도화시키고 피부샵 관리분이랑 얘기해가지고 착용하고 사이즈 좀 크게 해달라 사이즈 바꾸고 해가지고 4번째 MVP는 이제 공장에서 있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만들어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겉에 테두리를 그분들은 또 제가 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명주실 가져가 드렸더니 10개 판매한 다음에 고객 리뷰나 문의사항 보니까 MVP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기 위해 네이버에 등록하고 고객 리뷰를 보니까 아이템은 짱짱해요. 국산이라 좋아요. 냄새가 안 나요. 있는데 그중에 몇몇 분들이 팔뚝에 넣으려고 했더니 이미 팔목에 걸려야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실이 늘어나지 않은 실인 겁니다. 그래서 원단은 늘어나는데 이 테두리가 안 늘어나니까 이제 뭐 팔목에 차겠어 이런 문구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5차 MVP 만들 때는 테두리를 다 바꿨어요. 고무 밴드로. 그래서 만약에 제가 공인비 때문에 이 테두리를 실로 했던 흰색 실로 했던 걸 1000개 만들었으면은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개 만들어서 반응 보고 그 다음 바꿔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이건 사실 피부관리사님들이 착용해주니까 없어져요 문제가. 근데 직접 고객이 착용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고객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5차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포장 패키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스스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개 발주하고 그 다음 50개 발주하고 200개 하고 그 다음 1000개 발주했어요.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시장 반응 보고 사이즈 원래는 L 사이즈까지는 XL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고도하면서 이제 진행하고 이렇게 림프 감싸는 아이템이라서 이미 전 지재권 7개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 5개 지재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등록해 본 다음에 이제 고도화해야 되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아이템 만들 때까지는 정말 우리 아이템이 최고인 줄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템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등록하면은 사람들이 다 와서 구매하겠지 이미 다이어트 효과 좋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홍보하면 다 들어오겠지 생각하고 막상 네이버에 등록을 했는데 일단 1차 좌절이 아이템이 좋은데 이 아이템을 봐야 되는데 제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토어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그거를 마케팅 대행사나 유튜브에 흔히 나온 영상들은 키워드만 잘해라 또는 이제 클릭률 올려가지고 불법으로 막 클릭 막 해가지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SEO 최적화라고 해가지고 클릭 수가 몇 초 동안 많이 있으면 올라간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그 원래 써야 되는 방법이 아닌 그 외방법으로 막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또 그게 아니라 키워드만 잘 입력한다는 경우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500건 이하의 검색량은 잡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크게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인 기업을 하더라도 스케일업 하시려면은 5,000건 이상의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키워드들은 우리가 아무리 키워드 검색 잘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스토어에 우리 고객을 데려올 때는 비용을 써야 돼요. 비용을 써야 되는데 마케팅비를 많이 써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고객이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오게 최소 비용을 써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많이들 다들 어려워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때
많이 했던 이제 유행했던 마케팅 채널 중에 하나가 그때는 페이스북이었어요. 지금 인스타그램이 있듯이 그때는 페이스북 없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채널을 찾은 다음에 채널에다가 제가 비즈니스 계정이라고 따로 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항상 인스타로 홍보할게요. 항상 전 말려요. 말리는 이유가 저도 항상 그때 유행했던 매체니까 인스타처럼 페이스북에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써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제 페이지에다가 실사용 후기에 대한 컨텐츠 넣고 문구 넣고 랜딩을 제 네이버 스스 넣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오히려 방문자가 없던 시기였는데 거의 5만 원 썼더니 제가 처음 가설을 세울 때 페이스북 하는 여성 중에서 모든 여성들이 제가 만든 광고를 보면은 제 스토어에 들어 구입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서 5만 원 투입해서 광고 페이지 만들고 진행했는데 이때 거의 방문자가 일주일에 한 700~800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써가지고 한 700명 들어오니까 잘 됐겠다 싶었는데 이때 구매를 딱 5명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인스타로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시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타겟이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없는 타겟입니다. 그런데 유행하는 매체니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타겟이 원하는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2차 가설을 세울 때에는 고도화시켜서 차라리 다이어트를 더 세분화시켜보자. 이번에는 20대 여성이다 정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연령을 소구하는 게 있어요. 연령을 잘려가지고 20대 여성한테만 광고가 보여지게 진행했는데 이때 더 재밌는 게 똑같이 5만 원 썼으면은 당연히 연령이 더 줄어들었으니까 더 덜 들어와야 되는데 700명 들어왔던 모든 여성이 오히려 20대 여성 바꿨더니 거의 한 600명, 500명 들어오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때 딱 한 건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페이스북에 하는 사람들이 아닌 타겟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30대를 가보자. 30대들의 특성을 보면 그들은 보통은 제품을 꼼꼼하게 후기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팔뚝살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미 복부랑 전신을 다 해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안 빠지는 팔뚝살을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후기가 중심이다. 해가 그때 그 당시는 파워블로거가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거의 8년 전이기 때문에 파워블로거 10명 모집했습니다. 10명 모집했을 때 이때 재고 50개 추가를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10개 우선 받은 다음에 블로거들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택배 보내준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후기 올려주기까지 한 3주 걸렸는데 3주째 그분들이 글 하나씩 올려주는 순간부터 1주 사이에 다 팔았어요. 40개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타겟은 인스타, 페이스북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꼼꼼하게 후기로 설득이 된 사람들이 우리의 페이지에 와요. 구입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꿔가지고 네 번째 MVP는 파워블로거를 2배로 늘렸어요. 20명 모집하고 이때 재고 200개 확보한 다음에 한 달 동안 다 팔았어요. 200개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온라인에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타겟을 먼저 정해서 우리 제품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그들은 구입을 해요. 그래서 돈을 내서 구입하는 타겟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마케팅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갔던 플랜이 결국 이분들은 후기 중심이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상세 페이지에다가 맨 위에다가 원래는 사용하면 좋아요라는 전후 사진이 있었는데 30대 분들이 특히 직장인 분들이 이제 약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타겟들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맨 위에다가 사용 전후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습니다. 뭐 저기 5점 만점에 4.8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 넣었어요. 위에다가. 그랬더니 이때 매출 2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1인 기업의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이템이 한 개라는 점입니다. 그때 바로 복부 밴드, 허벅지 밴드, 종아리 밴드 출시해가지고 패키지까지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했을 때까지 제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딱 3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일을 오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저는 원단이라고 하면 원단은 부산에 있는 공장 연락해가지고 롤로 만들어주면 발주 넣으면 알아서 그분들이 성남에 있는 재단방 넣어주고 재단했을 때 이번에는 팔뚝 100개예요. 1000개 좀 뽑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그 업체에서 퀵 불러가지고 또 그 미싱 보내주고 공장에 거기서 막 포장 다 한 다음에 택배에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하는 거는 그냥 재고 확인하고 재고 있어 없어요 부자재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다 업체별로 다 연락처 있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아이템 만들 때는 제가 발로 뛰면서 공장 찾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집에서 보면서 3시간씩만 일해도 운영할 수 있게끔 전시 패키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쿠팡에 로켓을 입고 시켜서 전부 다 그래서 나머지 자사몰이랑 네이버 스타 내리고 쿠팡 로켓 입고 시키면은 쿠팡 로켓의 장점이 다 사입해가요.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발주서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만 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쿠팡이 다 전신 패키지
상반기까지 넘기고 진행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제품을 보니까 12만 9천 원짜리 전시 패키지예요. 하나씩 구매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패키지가 뭔가 가격 전략을 잘 세우면 오히려 한 사람이 구매하더라도 12만 원짜리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쿠팡은 거의 전신 패키지, 상체 패키지, 차체 패키지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로 진행하고 나서 홈쇼핑 진출하고 상 받고 그 다음에 1인 기업으로 이제 3시간씩 일해서 패키지 만든 다음에 쿠팡 넣었더니 딱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아르드 브랜드에서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더 이상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인 다 나왔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제가 들어갔던 아이템이 이제 사실 얼굴 마사지 기기인데, 이 아이템은 정부 지원 사업 받았고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랑 네트워킹 데이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특강도 진행할 텐데, 제가 청창사 인천 1기로 받은 아이템인데 사실 이제 지원금 1억 받았고 이 아이템은 양산을 못했습니다. 못했던 이유가 금형을 뜨는데 5천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미용기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LG LED 마스크 나오기 전에 만든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실리콘 금형이면 속에 들어가는 PCB면 다 제가 다 이제 그 배워가며 진행했던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을 양산하려고 했더니 그때 LG에서 LED 마스크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 분석할 때 대기업이 들어가고 경쟁사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5천, 7천 써가지고 만든다고 한들 팔리겠냐 싶어가지고 오히려 지원금 받은 아이템이고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 평가 잘 받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일단 덮어두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템으로 양말을 런칭했어요. 그래서 1인 기업으로 할 수 있는 양말 런칭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아이템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제품 제조가. 그래서 제가 제조하는 아이템들은 제가 디자인 추론 등록 끝내고 상표 등록하고 다 진행 아이템인데 또 이렇게 반복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템 쉽게 가자. 이때는 또 이커머스가 유행이 바뀌었던 시기라서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아이템, 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공장에서 이제 찍어내거나 또는 중국에서 구매 대행으로 하거나 이런 게 조금씩 이제 유행을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지 말고 이미 잘 만든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서 PR도 성공시켰던 마케팅이 있으니까 그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마케팅을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인천에 있는 이제 공장 가가지고 아이템을 색깔별로 60장을 받았어요. MOQ 최소로.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 딱 들어간 비용이 200만 원이더라고요. 200만 원 들여가지고 아이템을 재고 일단 쌓고 이거를 다 하나씩 또 제가 비닐 포장지 사고 들어가는 라벨 다 인쇄 맡겨가지고 하나씩 넣고 테이프 붙이고 포장했습니다. 포장해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등록하고 판매 진행했어요. 이 아이템은 나중에는 오히려 해외에서 많이 구입하는 아이템 됐습니다. 얘들아 이제 보통 제가 멘토링 하면은 대표님들 물어봅니다. 우리 대표님 아이템 중에 네이버 스 등록했는데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강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표님들이 이런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거 다 경쟁사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경쟁사 보여주면서 다 하나씩 체크하면은 이거 우리도 하고 있는 건데 나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거 사실 이거 안 좋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쟁 우위점은 경쟁사들 상세 페이지를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한 대표님은 이제 귀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농사를 지으시고 본인도 지으시고 아예 이제 귀리 농사 짓는 여러 농사하시는 분들을 다 협업해가지고 이제 그 물량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다 만들어요, 미숫가루로. 그래서 판매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쭉 멘토링 하다가 이제 네이버 스스랑 지금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매장까지 올리시기로 했는데 얘기하다가 처음에 귀리 미숫가루가 오트밀 얘기를 하는데 이미 미숫가루 다 팔고 있어요, 경쟁사들이. 그러면은 쭉 보여드린 다음에 우리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국내산이고 좋다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없냐 하시면은 사실 잘 모르겠다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쭉 얘기하다가 이제 경쟁사가 이렇게 방앗간에서 한다 보여주면은 이렇게 하면 철가루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그 분쇄기는 철가루가 안 나오는 거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서 얘기를 하세요, 보통은. 그래서 보통의 우리의 장점들을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다 경쟁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강조해야 될지 강조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세요. 그럴 때에는 경쟁사들이 쓰고 있는 상세 페이지 상단에 뭐를 표시하는지를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또 오히려 그 점이 우위점이 되고 강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사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템의 상세 페이지에 어떤 부분을 우위점으로 처음에 1번으로 할까요? 하면은 대부분 되게 부끄러워하시거나 이제 다 똑같이 뭐 우리 거 뭐 다른 게 있겠어라고 하는데 막상 경쟁사 걸 보여주면은 이거 사실 안 좋은 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께 우위점 나와줘야 되세요. 그래서 경쟁
경쟁사 상세 페이지를 많이 보면서 고도화하는 방법들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행할 때 이제 마케팅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플러스 틱톡까지 실태 매체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구글, 틱톡 7가지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 아이템을 잘 못 골라서 또는 우리 아이템 상세 페이지가 별로여서 또는 마케팅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안 팔려요 하시는데 결국은 이 마케팅을 모르니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안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랑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우리 아이템이 팔리기 위해 전략을 세우기 위해 처음에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매체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제품 재고 확보하든 또는 등록해 놓고 이제서야 네이버 광고할게요, 인스타그램 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판매하기 전부터 미리 이 2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고도화 시켜야 되세요. 아까처럼 저희가 했던 것처럼 네이버 광고에 하루에 3만 원만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워딩일 때 제일 많이 클릭하는지가 보면은 아이템에 대한 고도화가 되면서 바뀌게 되는 거고, 똑같이 인스타그램에 진행하실 때에도 메타 광고라고 하는데 볼 때도 어느 컨텐츠에 제일 많이 클릭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효율 안 나와요. 대신 자사몰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자사몰은 픽셀 연동이 돼요. 그래서 메타 광고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는 결국은 핵심이 인스타그램에 우리 팔로워가 많아야 광고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토어에 우리 자사몰에 어느 고객이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와서 구입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이 뭔지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가 분석해서 AI가 알고리즘 만들어서 머신러닝 기능에 의해서 분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있는데 이게 네이버랑 쿠팡은 정보를 안 줘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스타그램에 올리더라도 네이버에서 오는 행동 패턴 고객들을 메타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광고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사몰 만든 다음에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픽셀 연동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시는 거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하시는 분들이 인스타그램 올린다고 결국은 추적할 수 있는 메타의 가장 핵심 기능인 머신러닝이 작동이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 그럴 때에는 그냥 메타에서 트래픽 광고라고 나와 있는 거 하나는 괜찮아요. 그거는 하루에 2만 원만 써가지고 컨텐츠 10개 만들어가지고 뿌린 다음에 들어오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타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우리 거를 구입했다라고 기억한 컨텐츠를 더 잘 보여주는 것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기에 뿌리는 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그 다음 메타의 핵심인 그런 퍼널 구조를 만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괜히 대행사에 사기 당하셔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밖에 없는데 메타 광고에 비용 써서 광고 맡기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접 하실 때 네이버 검색 광고로 직접 필요해 검색해온 사람들한테 리스트 타깃 하시고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메타 광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 검증 끝난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좀 더 쓰시고 메타 더 쓰시고 구글 광고, 유튜브 광고. 또 많은 대표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하나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밖에 없으시는데 유튜브에 광고 올리시는 분들 계세요. 비싸게.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사 받았더니 유튜브 영상 300만 원짜리를 30만 원 10% 부담을 만들어 줄게요. 이거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많이 계시는, 저는 사실 말립니다. 왜냐면은 유튜브 광고는 최고 난이도예요. 그냥 영상을 올린다 판매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유튜브, 구글도 메타처럼 픽셀 연동해가지고 이 안에 움직이는 머신러닝 안에서 우리가 만든 영상을 가장 최적화하는 자리에 올려서 추적한 다음에 판매가 되면은 그 영상을 더 보여주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에 최소 비용 쓰시고 나중에 정 더 하고 싶다 그러실 때에는 저는 오히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만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 광고 플러스 네이버 안에 들어가 있는 GFA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배너 광고인데 이것 또한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미는 광고예요. 네이버에서 애드부스트라는 광고를 밀고 있는데 AI 광고, 애드부스 광고 이런 건 그냥 광고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광고예요. 저희도 이제 거의 팀장급이 돼야지 GF가 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막 전화 와가지고 대행사회 하면서 이제 쭉 이런 거 하라고 설득을 하는데 제가 맡았던 멘토링 대표님들 다 속아가지고 GFA 돈 더 쓰고 하시는데 효율 안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오히려 네이버는 처음부터 핏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 우리 고객들을 어떠한 사람들이 구입하고 어느 포인트 구입하는지를 최소 비용 테스트 해본 다음에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네이버에 할 수 있는 나머지 매체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을 때
오히려 이제 최소 비용 마케팅비를 조금 덜 쓰면서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커머스는 제품을 우리가 사입을 하시던 또는 저처럼 제조를 하시던 또는 이제 온라인 총판을 계약하시던 또는 재고 없이 보내주는 이제 도매를 이용하시던 간에 어느 아이템의 방법을 이용하시던 간에 결국은 네이버 검색 광고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 안에서 키워드 분석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경쟁사를 분석하고 우리의 우위점 찾으신 다음에 그 우위점을 소구했을 때 과연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더 시장을 잘라내서 최소 비용 마케팅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 진행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에 대한 루트로 제품을 가지고 오시던 간에 이 작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잘해요. 한 대표님은 이제 수사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제가 이제 군산에도 저는 이제 거의 전국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강화도도 가고 하는데 군산에서 하신 대표님이신데 20대 후반 남자분이신데 이제 아버지가 그 수산물 쪽 일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하면서 수산물을 가져가는 걸 보니까 가져가는 이제 중간 업체들을 보니까 다 판매하는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그래서 그 친구도 안 되겠다.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아버지 제품 받아가지고 네이버 스와스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랑 멘토링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는데 재작년 9월달에 등록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올린 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지원사 받아가 상세 페이지를 200만에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거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친구는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지워라 한 다음에 미리 캠퍼스로 사진 다시 잘라가지고 하나씩 올리고 배송 빠른 배송 한다는 거 미리 캠퍼스에서 나와 있는 거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캠퍼스로 다시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어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는 장점이 뭐냐 했더니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물이기 때문에 요즘 일본에서 방사능 난리인데 검사했냐를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거는 저기 경매이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를 100% 한다. 그럼 넣자 해가지고 원래 그 밑에 있었는데 그 메뉴를 올려서 방사능 불검출 100% 확인은 판매한다면 넣었어요. 위에다가 원래 있는 기능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이제 냉동 창고가 2동이 있대요. 되게 작아. 이런 공간 작은 거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 사진 찍어오라 한 다음에 냉동 창고를 보여하기 때문에 신선하게 배송할 수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넣은 다음에 오늘 발송한다 3개를 넣었더니 판매가 잘 되는 그때부터. 그리고 그 친구 작년 내내 네이버 광고만 세팅하는 것만 이 피 잡는 것만 진행했는데 옵션 넣고 진행하다가 오징어 뭐 냉동새우 막 다 옵션 넣고 진행하고 있고 냉동 창고 가지고 신선해요. 방사능 불검증 검사했어요. 넣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네이버 광고비를 하루에 3만 원씩만 태워가면서 피 잡는 작업 진행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제 저기 쿠폰을 주는 거예요. 친구 맺기 한 사람들한테 10,000원 쿠폰 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매장에서 이제 냉동 오징어를 막 100kg씩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출을 하다가 올해 설날에 터졌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동안에 톡톡 메시지 친구 맺기 한 사람들한테만 다 쿠폰 주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한 2,000명 쌓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네이버는 무료로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CRM 광고라고 하는데 톡톡 메시지 받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2,000명한테 보냈더니 그때 그분들이 명절 전에 선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아예 냉동 이제 수산물 패키지가 있으니까 진행했더니 오히려 설날 전주에 3,000원 팔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지금 헬스 공장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저께 오기를 인사한다고 연락이 오기를 네이버에서 알아서 상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런 수상하는 거 200만 원 줘야지 이제 1등 수상 이런 배지 달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알아서 네이버에서 수산물 카테고리 1등 상 주겠다 인터뷰하고 기사 쓰겠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한다고 저한테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템을 정하실 때 그 친구는 냉동 오징어, 냉동 새우 등등 몇 가지 수산물이 있는데 키워드 정한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직접 그 친구가 대행사 안 끼고 혼자서 고도화하면서 우리의 1등 소구 포인트가 뭐냐 그런 부분 찾아가면서 고도화시키고 고객들을 계속 톡톡 메시지로 불러가지고 이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무료로 CRM 돌릴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커머스는 아이템 선정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판매 전략을 세우는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는 활성화시켜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판매 채널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네이버 스스나 쿠팡이 국내는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과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결국 누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구매를 누가 하냐 이런 분석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하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결국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커머스 하신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처럼 대량 등록하시던 또는 이제 OEM 하시는 간에 결국 네이버든 자사몰이든 쿠팡이든 간에 이 통계라고 나와 있는 화면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스토어에 들어온 사람들의 경로를 추적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분석 추적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할 수 있어야지 결국은 판매량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CRM 아까처럼 톡톡 메시지 받게 한 사람들한테 쿠폰 1,000원 주시고 2,000원 주시고 그런 분들은 재구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CRM 가능하게 게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진행이 될까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네. 네. 이따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적어 놓고 이따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CRM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조금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 관리하고 사용 용이성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템은 이제 처음부터 있는데 브랜드는 있지만 마케팅도 못하고 처음 초기 기업이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제일 먼저 하면 좋아요.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하면은 연락이 와요. 쿠팡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진행하고 저 혼자 진행할 때 지마켓, 유메프, 티몬 다 들어갔어요. 혼자서 들어간 다음에 너무 관리체를 많다 보니까 이거를 리뷰를 모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스스만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사몰 만들 때에는 사실 자사몰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사몰은 처음 들어가는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 구성들이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1번 소구 폰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버 스스 판매해 보시는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오히려 자사 페이지 들어갈 때 이 부분 핵심이한 부분들을 메인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저랑 교육 받으신 분들 사례인데 제가 인천 여기 TP에서도 이제 그 다문화 여성분들 모시고 5년 동안 수업을 했었어요. 그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이베이랑 사실 네이버 2개 가르쳤어요. 그러면 저도 항상 지금도 가르치긴 하는데 네이버랑 이베이랑 하는 이유는 아이템이 없어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떤 걸 판매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그냥 이커머스가 요즘 잘 된다고 하니까 소자본 하고 싶어요 하면은 소자본이기 때문에 비용 쓰지 말고 재고 쌓지 말고 하고 싶다 하면서 무조건 무료로 등록할 수 있는 이베이 네이버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는 사업자도 없어도 되고 사실 비용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등록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올리브영 화장품 찍어서 올리시기도 하고 스타벅스 올리시고 한 다음에 판매가 되는 거 보면 그때 사서 구입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1도 안 들게끔 처음에 이베이 네이버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국내는 마케팅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베이는 마케팅 없이도 판매가 잘 되네요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 다 이베이만 하세요. 그 다음에 아마존 들어가시고 나머지 쿠팡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요. 이때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부 지원 사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에 또 여기서 합니다. 할 텐데 정부 지원 사업은 저도 심사를 다니긴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상태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 들어올게 하면 선정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미 이 아이템들을 해외 매체에 판매해 본 적이 있어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어야 하면은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템 해외에 판매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가미해가지고 해외 타겟 할게요. 그러면 되게 좋은 사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사 받을 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정권 바뀌고 하더라도 수출은 예산이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이커머스를 경험하시거나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지원 사업 들어가실 때 내 브랜드 만드시면 훨씬 더 강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사례를 사실 여러 차례 만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처음부터 마케팅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홈페이지 만드세요.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메타 돌리시면 됩니다. 네이버 광고하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돌리실 때 메타의 퍼널 구조 이해하시고 머신러닝 이해하신 다음에 광고하시면 되시는데 이것 또한 마케팅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한 다음에 쿠팡이랑 이제 들어가고 이베이, 아마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커머스 매출들이 자사몰이 거의 한 60이라고 하면은 30이 쿠팡이에요. 10이 저기 네이버 스스고 쿠팡이 많이 커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쿠팡은 그 로켓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쿠팡은 정말 요즘은 저희는 이제 네이버 더 강조하고 있는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몰, 쿠팡, 네이버 이런 순으로 이제 요즘은 진행한 것 같고, 쿠팡의 핵심은 내부 마케팅이에요. 쿠팡은 등록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쿠팡 안에서 쿠팡 AI 광고 잘 돌아가는데, 그것 또한 메타처럼 AI 광고가 깨지지 않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 광고가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네이버 쿠팡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채널 들어갈 때 시간이 많이 짧죠. 지금 이제 15분 남았는데 해외를 끝내야 되는데, 해외 채널 같은 부분인데,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국내를 진행한 다음에 국내도 최소 비용으로 창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외 들어갈 때도 비용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해외도 진입하시면은 오히려 국내는 마케팅이 핵심이지만 해외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처럼 작은 아이템 나오면은 다 경기가 붙어가지고 마케팅 진행하는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는 저는 추천드리는데, 해외는 이커머스 안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일본 타깃이다 그러면 큐텐재팬 잘 판매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오히려 테무 때문에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쇼피라고 하는 매체도 들어가고 있긴 한데, 쇼피는 쇼피코리아에서 굉장히 광고를 잘해서 구매를 많이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웬만한 셀러들을 다 쇼피 셀러로 데려오는 과정을 되게 잘해, 마케팅을. 근데 판매량이 잘 나오냐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이제 동남아 타겟이기 때문에 쇼피만 들어가시면은 아마 다른 이커머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매체이고, 미국은 이제 아마존, 이베이, 애쉬인데 이제 15% 부과되는 트럼프 관세 난리잖아, 상호관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안 되지 않나요 하는데, 잘하신 분들은 잘하세요, 여전히. 그래서 상호관세가 이슈이기는 이 시점 안에서도 잘하시면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략을 또 바꿔 할 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체들이 이제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작년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1%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56%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집을 클리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이익을 남기는 걸 좀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은 그런 매체이고, 그리고 쇼피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한 매체이긴 한데, 오히려 이제 쇼피는 지금 조금 이제 동남아 타겟이다라는 부분이 저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타겟으로 하시는 게 어차피 판매하실 거 전 세계 판매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키워드 랭킹을 보면은 이제 국내랑은 다르게 해외에서는 오히려 작년 기준으로 이베이, 아마존 통틀어 가장 많이 판매한 카테고리가 이 헬스케어 중에서도 탈모 제품이에요. 그래서 탈모 제품 잘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부생 중에서는 제가 이베이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 저는 그냥 탈모하겠다 해가지고 국내에 있는 탈모 샴푸를 다 모아 등록해서 이베이에 그렇게 했더니 주문이 들어오는 나라가 중동 지역입니다. 두바이에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는 배송이 좀 약간 중동이 어려울 줄 알고 중동 지역에서 온 배송료들은 제품 3만 원에 배송료 10만 원 넣어서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바이에서 한국에 있는 탈모 샴푸, 그래비티라든지 이런 샴푸들을 배송료 10만 원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국내랑은 다른 게 해외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제 수업 듣고 탈모만 지금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작년은 다이슨이 이제 1등인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여기서 6등을 보시라고 들어갔던 게 프로틴 파우더가 6등이에요. 다이슨 다음입니다. 그래서 해외는 국내랑 다르기 때문에 랭킹을 보면은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보니까 국내처럼 우리는 이제 특히 농산물 하시는 분들 해외 많이 하시는데, 특히 저도 이제 농식품 하시는 분들 정보가 받아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부분 컨설팅 하는데, 국내에서는 우리가 몸에 좋은 제품들을 청국장 다 환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환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검색해 보면 다 전부 다 파우더 가루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수출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 파우더 형태로 들어가시면 판매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귀리 하시는 대표님도 귀리 파우더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캐나다에 지금 매장에 지금 입점하려고 거의 계약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 이런 프로틴 파우더들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 하시는 대표님들도 제 이베이 수업 듣고 나서 오히려 독일이랑 그 호주에 장난감 매장이랑 계약해가지고 국내 장난감들 다 모아가지고 200개씩 보내주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난감들도 해외에서 많이 찾고 있어서 국내에 뭐 티니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헬로카보, 뭐 타요버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해, 해외에서. 그래서 이런 장난감만 모아가지고 제품 재고 없이 그냥 사진만 찍어서 올려 됩니다. 또는 쿠팡에 있는 제품 올려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이베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품이 늘 판매 잘 되고 있는데, 티르티르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던 게 결국은 이 컬러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베이 진행했을 때
그 미샤 비비크림을 판매할 때 바이어들이 질문 중에 하나가 13호가 없냐 물어봐요. 13호는 굉장히 밝은 컬러인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판매하지 않는 컬러인데 러시아에서 주문이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전쟁하기 전에 러시아로 한 13호를 거의 한 500개씩 항상 이렇게 포장해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워낙 많이 찾는 부분인데 이거를 티르티르 찾아가지고 30가지 컬러를 만들었더니 지금 거의 1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 궁금할 때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이베이라고 하는 채널을 들어가시면은 등록이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등록하고 판매가 되면은 그때 배송할 때 수수료 빼고 입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이 어떠한 전략이 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최소 비용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외 시장 보고 싶다 그럼 저는 오히려 등록을 이베이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들어왔던 통계 데이터 보시면서 노출 대비 클릭률, 판매 전환율 볼 수 있어요. 이베이도.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무는 너무 커졌기 때문에 테무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로 앱 다운로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에 들어왔던 대표님들 중에서도 구매 대행 하신 분들이 많이 실패하고 오신 이유가 다 테무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하신 대표님 중에서도 이제 막 10,000개 등록해서 등록했던 분들도 이제 그 한 달에 10만 원씩 비용 내고 프로그램 써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테무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구매 대행 구입 안 하고 직접 테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패하신 대표님이 있는데 한 대표님은 좀 성공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도 제품 하나만 골라가지고 또 고도화시킨 아이템이 있는데 그 새우 바늘을 팔았어요. 낚시철에. 근데 소구 포인트들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쿠팡에 상품씩 바꿔가지고 이 아이템의 1번 핵심은 결국은 새우를 살려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우를 살려서 잡을 수 있는 생새우 낚시 바늘 그랬더니 판매가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구매 대행 하시던 간에 대량 하시는 간에 아이템에 대한 1번 소구 포인트를 강조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누구나 등록하는 상품 제목 안 되시고 나만 할 수 있는 내 아이템에 대한 우위점들을 상품 제목에 표시해야지만 테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 테무 판매하고 있지만 오히려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시킨 사례 외에는 거의 대부분 테무 때문에 대들 어려워하세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아마존으로 가긴 가야 돼요. 아마존은 워낙 큰 매체이기 때문에 아마존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아마존은 처음 등록하실 때 우리의 브랜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없으면은 아마존에서 이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저작권에 이슈가 있다 벌금 내라 날라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내 브랜드를 해외 특허를 가지고 등록하고 내 브랜드 등록하셔야 되고 아마존에 카테고리 승인 받으셔야 되고 제품을 재고 확보하신 다음에 우리가 물류비 내서 아마존 창고 이런 데 넣으셔야지 아마존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기간이 6개월 걸려요. 그래서 아마존은 입고시키는 것까지 판매까지는 추천드리지만 그 과정 진행하는 동안에 이베이로 해외 시장 반응도 보시고 무료로 어떠한 키워드에 어떤 포지셔닝이 판매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베이로 보시면서 해외 반응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이 병행하는 부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리는 이제 중국 타겟으로는 우리가 제품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좀 어렵다는 부분 보여드리고 그리고 동남아 타겟 쇼피 많이 하시는데 쇼피는 저는 어차피 해외 매체 하실 거면은 이베이 아마존 하시지 쇼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마존 이베이 판매가 잘 되신 다음에 그 다음 쇼피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피는 타겟이 명확히 동남아입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을 설정하실 때에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셔야 이익이 남습니다. 근데 프리미엄이 다 프리미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피는 전략적으로 이베이 아마존 판매해보시고 잘 된 아이템들 그리고 우리의 브랜드를 높였다. 그럴 때 그 다음 쇼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쇼피는 처음에 들어가는 신규 매체 가입은 너무 쉬워요. 등록 쉬워요. 근데 그만큼 판매하기가 어려운 쇼피이기 때문에 쇼피는 저는 오히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매체들을 해보신 다음에 해외 이커머스 파악하시고 그 다음은 쇼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고 쇼피가 이렇게 동남아 타겟에 돌아가고 애쉬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거는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핸드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디어스 전 세계 버전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버전으로 수공예품 하시는 분들은 애쉬도 많이 하시는데 애쉬가 원래는 한국 셀러들이 판매를 못했어요. 못하다가 올해 2월 달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애쉬도 이제 저도 수업도 이제 할 때 멘토링으로 푸는 매체이긴 하는데 실제로 애쉬에서 지금 소고기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한복 하시는 분들 판매 애쉬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쉬는 이런 식으로 수공예품이 있다. 그럼 저는 이베이, 애쉬 두 개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베이랑 애쉬랑 같이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면은 이쪽 안에서 판매량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애쉬는 등록 수수료가 있어요. 유료예요. 건당 3.5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랑 병행하시면서
하시면서 판례 아이템만 애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매체는 이제 이베이 채널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도 있고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국내에서는 최소 비용을 할 수 있는 후자본 창업 안에서는 이베이랑 이제 그다음 애쉬, 쇼피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나중에는 똑같이 네이버 쿠팡 하신 다음에 내 홈페이지 만들듯이 이베이랑 쇼피랑 아마존 하시다가 쇼피파이로 내 홈페이지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는 마케팅을 또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 똑같아요. 국내처럼 소자본 시행하신 다음에 해외 시장 반응 보고 데이터 분석한 다음에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마케팅 비용 최소를 쓴 다음에 확장시키자. 똑같은 루트입니다.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간에 결국은 1번은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고객들이 누군지 찾은 다음에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핵심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아이템에 대한 장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처음에 하시면서 계속 이제 확장하는 방법을 진행하시면은 아마 최소 시간만 투입하셔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커머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과정은 모두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네. 네, 여기서. 아, 네. 네. 아,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이크가 필요한데. 네. 그러면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강사님 너무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많이 경험과 노하우 연습, 대응 관찰, 네. 경력 분석 많은 노하우가 네. 해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파워블로그인데 클릭수 있잖아요. 하루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제품 광고비 네, 세팅할 예를 때. 들어서 그 대표님께서 전에 그 캠핑에서 실내에서 사용 캠핑장 용품 매트 말씀하셨고 네네네네. 실내에서 네. 사는 거 너무 거기가 레드오션이어가지고 네. 실내를 노력하고 네네. 하셨는데 그때 하실 때 경험으로 그때 클릭수 그러니까 하루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셨는지. 그 광고비 처음 테스트 하실 때에는 내 제품 판매 금액의 1배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판매 금액이 저기 10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 광고를 10만 원만 하시고 그 다음에 증액하실 때에는 20% 내로 증액하시면서 광고를 보시면 좋습니다. 20%? 네네, 20% 내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판매가 3만 원이다 그러면 3만 원만 하루에 한도를 쓰시고 판매가 되면은 20% 증액하시면서 하루 한도를 늘려가시는 거예요. 전 그 부분에서 약간 아까 너무 열심히 메모를 하셨네요. 네. 그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분석을 엄청 하시고